자,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단원이 국제관계와 한반도라고 해서 국제법, 국제기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제관계랑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이 여기 조금 진행된 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는데 진행 안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 170쪽, 168쪽, 169쪽. 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 조선 통신사의 행렬 모습이에요. 통신사라고 하는 거는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단의 명칭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요청을 하고 조선에서 응답해서 파견하는 그러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막부 장군에게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일본 정세를 탐색하거나 또는 외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관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을 지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지? 자, 어쨌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평화와 우호를 위해서 파견된 이런 조선통신사의 의미, 역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니까 지금 사이드에는 일본 사람들이 쫙 있죠. 여기 지금 머리를 보아하니 딱 일본 사람이고 중간에 이제 우리 조선통신사가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일본에다가 이제 국서를 전달하고 귀국길에 오른 통신사의 행렬을 갖다가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자, 한번 또 넘겨봅시다. 우리가 이제 뭘 배우게 될지. 자, 국제관계와 국제법 해서 지금 170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표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네, 여기 본 반들도 있는데, 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것까지의 얘기예요. 미터라는 단위를 하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국제 미터 협약에 가입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1964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 단위로, 길이 측정하는 기본 단위로 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나라마다 다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편지에다가 붙이는 이렇게 우표 형태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평소 무법이를 괴롭힌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아니, 무법이가 평소에 친구를 괴롭혔대. 그래서 이를 지켜보다 참지 못한 상원이가 무법이한테다가 야, 친구 좀 그만 괴롭혀 하고 말하니까 무법이가 상원이에게 간섭하지 말라면 화를 냈고 싸움이 벌어졌대요. 교실에서 큰 소란이 벌어진 걸 보니까 무법이와 상원이를 갖다 혼내켜야겠지, 그치? 왜 다투었는지도 묻고, 선생님이 일단은 중간에 껴서 중재를 하면서 더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데, 과연 이렇게 나라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담임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체가 과연 국제적으로 있을까? 정답은 없다죠. 네, 없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주된 그 핵심이기도 한데, 국제사회에는 이렇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세계 정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소수인종, 그 다음에 국제적 영향력 있는 개인, 이런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면서 분쟁 해결에 일단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라고 묻기 쉬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인데 강대국의 전직 대통령 예를 들면 누구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국제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개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은 국제연합의 전직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정부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분쟁을 발생했을 때 이러한 기구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봐요. 그래서 국제 관계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 단위가 국제 관계 특징이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와요. 국제 관계의 특징 첫 번째. 국제 관계는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래서 국제 사회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권 국가가 기본 단위다. 두 번째. 자, 국제관계는 이성의 논리보다는 그래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도 또 되게 많아요. 홉스, 우리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했던 홉스도 이렇게 힘의 논리에 지배된다는 얘기에 강점을 줘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관계는 무정부성을 띄어요. 네, 이렇게 무정부성을 띈다라는 의미는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 강제력을 지닌 세계 정부라는 것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기구가 아무래도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번에는 이 국제기구가 가진 한계점, 지금처럼 강제성이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우리 이제 다음은 어떤 게 나오냐면, 너희들도 지금 교과서를 봐서 알 수 있지만 172쪽, 173쪽에는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국제관계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처음 시작,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미래의 국제관계 하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까지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시대 흐름을 우리가 살짝은 살펴볼 거예요.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첫 번째 자료를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1648년. 요거는 얘들아 프린트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트물을 참고하고, 프린트물을 못 받았어. 저는 못 받았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오픈 채팅창에다가 선생님이 공유를 해 주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프린트물 요거예요. 국제관계의 변화. 자, 우리 처음부터 메꿔가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 물론 지금 여기를 조금 살짝 나간 반도 있을 텐데, 자, 1번 보세요. 자, 국제사회에서 국가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드는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를 쓰래요. 무슨 관계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제목에 나와 있죠, 여기. 그죠?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와 같은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드는 관계다, 이런 얘기죠. 자, 국제관계의 특징. 우리가 아까 1, 2, 3, 4번으로 나눴던 거 있죠? 첫 번째. 주권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주권을 가진 국가. 두 번째. 이성의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도 한다. 세 번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 무정부성을 띠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자,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국제관계의 변화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국가의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여기다가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 그 다음에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질서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다시 보면, 자, 일단 중세 유럽은 지금 교과서 172쪽에도 나오지만
중세 유럽은 교황이 지배하는 종교 공동체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일단 교과서 보지 말고 프린트물 먼저 그냥 다 보고선 정리한 다음에 교과서를 한꺼번에 봅시다. 자,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대요. 1648년도에. 그래서 국가의 우위, 우리 지금 국제관계의 변화를 하는 거야. 자,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다. 국가의 우위랑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가의 우위, 그 다음에 주권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된다. 국가의 우위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종교보다도 국가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국가의 우위. 갑자기 뭔 국가의 우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보다 국가가 더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주권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제 형성된 계기가 됐던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2번 제국주의 시대. 자,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제 유럽 열강이 식민지 확보하려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침략하면서 자기네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약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하는 그러한 체제가 이제 제국주의 체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유럽의 주권국가 체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죠. 1648년 몇 세기예요? 17세기죠? 17세기까지 이제 이렇게 지배하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가 시대가 열렸죠.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는 3번에 들어갈 말은 국제연맹이에요. LN.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협력을 위해 창설됐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자, 국제연맹하고 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얘는 제2차 세계대전. 맹이잖아, 맹. 1차. 연합. 여기는 2차예요. 근데 좀 맹하다가 이제 좀 똑똑해지나 봐, 그지? 그냥 기억을 하라고 선생님이 맹을 계속 강조한 거야. 좀 이제 1차 때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게 이제 국제연맹이다.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거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 평화유지,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라고 나오죠. 네, 이게 이제 국제연맹이고 국제연합. 국제연맹을 보완하는 국제기구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방지랑 국제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국제연합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냉전체제의 형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중반 이후래요. 이제 4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세계대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40년대 중반 이후, 한 45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40년대 중반이라잖아. 한 1945년 정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50년, 1950년대 어때요?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 6.25 전쟁이죠. 그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립이잖아. 그지? 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돼요. 이 당시는. 자, 그래서 냉전체제가 형성된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자,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졌다.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트루먼 독트린은 이제 뭔 내용을 얘기로 하냐면은, 이거 일단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또 만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제연합 창설된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6번. 자, 이런 냉전체제가 팽팽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화되고 좀 끝났대요. 7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제3세계의 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이제 좀 다원화되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대립을 하면서 팽팽했었는데 이제 뭐 다원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공산주의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걸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냉전 이게 제3세계라는 말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냉전 체제에서 자본주의에도 안 속하고 공산주의에도 안 속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중립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디냐면 개발도상국 줄여서 이제 뭐 개도국이라고도 부르지, 그지? 개발도상국들을 의미하죠. 자본주의도 아니야, 공산주의도 아니야라고 하는 중립을 지키는 개발도상국들을 이제 제3세계라고 명명을 한 거죠. 자, 어쨌든 냉전 체제가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완화되면서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이제 다원화되고 미국이 이제 뭐를 발표했냐면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돼요. 닉슨 독트린. 이거는 뭐냐면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이제 군사적 개입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몰타 선언. 그것도 이따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오늘날의 국제관계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대까지. 자,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가 간 협력하고 교류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족, 인종, 종교, 영토 등의 이유로 국제 분쟁이 또 역시 또 나름 또 증가하고 있어요. 협력하고 교류도 많이 하지만 이런 분쟁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세계화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이제 뭐 발생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보면 172쪽과 173쪽에 나와 있죠. 자, 교과서 172쪽에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부터 설명이 나오고 있죠. 중세 유럽 하면은 뭐 종교 얘기를 사실은 빼먹을 수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중세 유럽은 교황이 지배하는 종교 공동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왕과 영주들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네, 교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문제로 일어난 30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유럽 각국이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와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이다.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19세기에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을 하죠. 그러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이런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여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유럽의 주권국가 체제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1920년대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유지, 협력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뭐냐? 국제연맹이다. 근데 이사회의 결의가 권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뭐 들어왔다가 또 탈퇴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역시 강제력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자, 그러다가 세계 대공황을 맞게 되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틈을 타서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의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후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을 보완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제연맹 다음에 국제연합. 자, 지금 요 네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죠.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국제연합이 창설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자, 1940년대 중반 이후에 냉전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이 시작이 되죠. 자, 미국은 공산화 위험에 직면한 나라에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련 등 공산주의 진영은 이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을 했다. 이제 팽팽해지는 거야, 이제 냉전 체제가. 그러다가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냉전 체제가 좀 완화되거나 끝나죠. 즉 아까 말했던 그런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죠. 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어디도 속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발도상국, 중립을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죠.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서 동서냉전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중국과 소련의 분쟁으로 이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막 갈라지는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결국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몰타 선언을 하게 돼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장면이죠. 몰타 선언 이후에는 독일도 통일이 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돼서 협력하고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봤어요.